네, 오늘 초대석에는요, 저희 해피월드의 데니스한 대표님 모시고 또 자리 함께 하고 궁금한 거 많잖아요, 요즘. 네. 그거 여쭤보고 있네요. 네, 11월 1일부터 다시 그 허용이 되는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있는데요. 가입과 갱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소득 부분은 좀 개인별로 다 다르고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네.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그게 해보셔서 낫죠. 정부 네. 보조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가입 신분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소지할 것, 네.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렇겠죠. 그리고 소득이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 있을 것, 그리고 기혼자는 반드시 그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것 등입니다. 그렇죠. 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네네. 네. 이 중에서 소득이 정해진 기준이란 그 가족 수에 따라 각각 기준 범위가 다른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조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소득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 너무 낮아도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텍사스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메디케이트는 저소득층이죠. 나오는 빈자, 저소득 급빈자. 네. 빈자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워요. 예. 네, 그렇게 되고 네. 일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메디케이드가 아닌 그렇죠. 오바마케어 네. 대상자에는 웬만하면 해당이 되죠. 네. 뭐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오바마 케어 가입할 때요, 뭐, 제가 들으니까 대행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뭐 직접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뭐, 대행 기관이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본인이 하면 어떤지 좀, 네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오바마케어 가입은 본인이 직접 네. 한다면 뭐 시간적으로 편리할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정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에서 등록과 가입을 하다 보면 신청서 작성 시 실수를 하거나 네. 의료보험 플랜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보내지 않아 그 보험이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수 네네. 있겠네요. 예. 그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승인된 오바마케어 에이전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어요. 본인이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깜빡하다가 시기를 놓친다든지 네. 중요한 플랜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작성 중에 뭐 너무 실수를 한다든가. 사실은 개인이 보기엔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아까 그 개인 소득에 따라서 정부 혜택이 주어진다고 정부 보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 신청서 기재할 때 그 2014년 세금 보고서의 그 어저스트 크로스 인컴 또는 그 2016년 그 내년에 연간 예상 소득을 신청서에 밝히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계산되고 전체 보험료 중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보험료로 매월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보험이사로 바로 지급되며 본인이 1년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명세서인 폼 1095A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이 폼은 개인 세금 보고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려면은 뭐 금년도 걸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2014년도 거를 신청하거나 네. 그렇죠. 그건 뭐 자기가 이제 CPA에서 받은 게 있을 테니까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2016도 예상 그 금년도에 내가 대략 총 얼마 벌 것이다. 그렇죠. 이걸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를 네네.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에 인컴이 많았던 분이 네. 내년도에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네네. 경우는 내년도 예상 인컴을 적용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자가질 사람. 네네. 그냥 뭐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뭐 그 상태로 가져가는 게 좋고. 그렇죠. 네. 내가
한국에 뭐 장기 출장을 가서 네. 체류를 하기 때문에 뭐 소득이 좀 줄을 수 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예, 예. 뭐 그런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신고할 수 있겠네요. 미리.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결국 그 오바마 케어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 소득 부분 기재하는 게 일단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요. 제가 중요하네요. 그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가입하는 그 과정에서 소득이 기준 연도에 관해 가입자들이 그 이해하는데 제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난해 소득이나 그 보험을 이용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예측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2016년에 이용할 보험이라면 그 해의 예상 소득을 근거로 보조금을 산출해 낸다는 거죠. 뜻인데 네. 네. 그 일을 그 이해할 수 없다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논리상 지나간 연도에 확실한 그 소득을 근거로 하시면 되지. 그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요, 오바마 케어 신청할 때 그 기재했던 미래 예상 인컴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네.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네. 일단 쓰긴 썼는데. 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그 오바마 케어 가입 당시 소득은 지난 과거의 세금 보고나 그 미래 예상 소득 중에서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보험 가입 연도의 세금 보고 금액을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가입 당시 작성했던 그 소득보다 많다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로부터 그 받았던 보험료 보조금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에 소득이 너무 높아질 것 같다면 그 본인 담당 세무 관계자나 오바마 케어 에이전트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달라질 것 같으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그것은 거기에 일단은 리턴 즉 자기가 많이 받았던 분을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물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없는데 네. 그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그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네. 그 오바마 케어 기준 인컴을 그 완전히 넘는 분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보조를 받았던 그 그거를 다 리턴해야 100% 되겠네요. 다 돌려주니까 어느 경우는 그 금액이 엄청나죠.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한 금액이 있는데 네네. 그 이내에 드는 거야 뭐 조정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예상이니까 어차피 예, 예. 네. 그거를 넘었을 경우는 받았던 걸 다 이제 토해내야죠. 쉽게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그동안 받았던 거를. 네. 아유, 배 아프겠네요. 네. 그런데 네. 뭐 최근에 또 요즘 미국 대선이 막 진행 중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공화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막 공약으로 예, 예. 이런 걸 내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제가 보는 네. 견해로는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 시사 플러스까지 예. 겹치는 거네요. 아, 그래요? 오바마 케어가 없어질 확률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이유로는 우선 올해 6월에 미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났으며 또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오바마 케어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드는데 네. 어떠한 규정을 3년 시행하고 지나면은 그 법규에 이미 많은 사람이 적응되었고 또 시스템이 오바마 케어에 그 다 맞춰졌는데 그것을 다시 없앤다면 오히려 큰 혼동이 오겠죠. 아, 이거 없어지면 또 혼란스러워. 엄청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예. 아니 네. 근데 그 이럴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 이름이 네네.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굳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느냐? 네네. 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그렇죠. 이 제도가 없어지는 않겠다는 예. 생각이신 예, 거죠. 제도가 조금 뭐 변형될 수는 있어도 네. 이 저소득층이 받는 오바마 케어 같은 이런 의료 보험 혜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거의 확신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공화당 만약의 경우 예, 예. 공화당 후보가 될 경우는 지금 오바마 케어가 문제 많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설령 없어지지 않고 뭐 이름이 바뀌거나 네네. 제도가 일부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죠. 최악의 경우.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11월 1일을 맞이해 가지고 네. 이게 12월 15일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적용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12월 네. 15일. 15일까지 해야 되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렇죠. 내년 초부터 네, 적용받을 수 그다음에 있고. 또 그 다음 기간에 주는데 그거는 내년 4월이나 5월 이때쯤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5일 지난 이후에 하면은 이제 네. 2월로 넘어가죠. 2월로 아, 넘어가네, 다음 이거죠. 달부터 또 아, 혜택을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차이는 네. 아닌데 네. 가급적 12월 15일 이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 초부터 혜택을 보려면은 그렇습니다. 또 오늘 해피월드에 우리 데니스한 대표님 나오셔서 또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과 갱신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 벌금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갱신하는데 수동도 있고 뭐 본인이 자동 갱신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수동이 또 더 낫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 다음 기회에는 네. 그 이제 소득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플랜이라는 플랜을 것이 선택해서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어떤 시간 플랜이 갖도록 하죠. 괜찮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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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모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갱신할 때 또 도움 말씀 한 번 더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